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최신 경향 분석 이상길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저희가 매달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법적인 사항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강을 통해서 혹은 해커스토익 책을 통해서 기본기를 튼실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출제자가 요거 우리가 변별력을 위해서 고득점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함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맞춰야지 이전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t 5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요. 어휘가 53% 정도, 5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0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문법이 이제 25%, 그리고 이제 품사 문제가 22%. 이 품사 문제라고 하는 건 꼬리가 달라지는 문제 있죠.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렇게 보여주고 꼬리가 달라지는 문제를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매달 하나에서 2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단순하게 문법적 지식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 쓰죠? 라고 하면 형용사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도 들어가고요, 과거 분사도 들어가고 현재 분사도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명사, 명사가 짝을 이루는 복합 명사도 들어갑니다. 동일한 단어에서 말이죠. 이렇게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명사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건 문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킬러 문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정답과 혼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오답 보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혼동하는 이유는요, A, B, C, D 이렇게 선택지에서 답이 아닌 2개가 확실하게 지워지고 C하고 D가 남잖아요.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개 중에 2개가 답이 아닌 거 알면 C 아니면 D를 골라야 되는데 이 순간 쉽게 포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2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은 뭐냐면 도지와 anyone과 whoever, 이것들이 3개가 같이 보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들 중에 2개가 보일 때도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응용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번째, 이게 이제 뭐냐면 혼동을 유발하는 수일치인데, 보통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어와 동사 이렇게 선택할 때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어가 복수면 뒤에 복수동사, 주어가 단수면 뒤에 단수동사를 쓰는데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어가 단수 복수를 결정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받는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복수명사,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산명사가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단어들이 있어요. 절대로 한국말 해석으로 풀면 안 되는 그런 수일치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900대 후반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고 어떻게 함정을 피해가는지, 이 2가지 유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문제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기를 보세요. A, B, C, D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수거 있죠. 뭐뭐 하는데 관심 있다라고 할 때 be interested in, 요걸 보고서 말이에요. 가장 이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데이빗을 골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are interested. 그러면 does가 주어겠지. 그리고 are interested in이 동사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빗을 고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말입니다. 명사 다음에 빈칸이 있다고 무조건 동사를 골라내면 안 돼요. 지금 여기를 보면 동사도 있고 분사도 막 섞여 있죠. B번은 우리가 현재 분사로 볼 수 있고 C번은 과거 분사로 볼 수 있잖아요. 보기에 A, B, C, D가 모두 동사로만 제시가 돼 있다면 당연히 동사 문제인 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동사를 선택할 때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시제. 그래서 우리가 수태시라고 부르는데요. A, B, C, D가 모두 동사라면 수태시를 갖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라도 동사가 아닌 분사가 보인다면 우리는 이거부터 결정해야 돼요. 진짜 이게 동사를 찾는 문제인가? 이게 진짜 동사를 찾는 문제인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빈칸 뒤에 가서요. 해석하지 말고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 will be provided라고 동사가 보이죠, 여러분들? 동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뒤에. 그럼 앞에 동사 쓸 수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되려면 공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이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되려면 그걸 연결해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접속사가 필요한데 보셔요. 지금 접속사 없죠. 앞에도 접속사 없어요. 그러면 이미 does란 주어와 will be provided라는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를 쓰면 안 돼요. 분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빗 안 되고요. A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B하고 C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찍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interest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이게 동사로 사용이 되면 주어가 뭐뭐 하는데 관심을 갖다라고 해서 타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terest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주어가 뭐뭐 하는데 관심 있다라고 할 때 be interested in이라고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뒤에 직전치사 in이 붙으면 앞에 비동사도 같이 붙어서 이렇게 세 개가 덩어리로 사용이 돼야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n이 있으면 이렇게 interested가 있는데 이거 그런데 왜 interested만 남냐? 요거는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는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주격과 누가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붙는 겁니다. 즉 이 문장은 원래는 does 다음에 누가 있었다? who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동사 are가 있었고 interested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who랑 are는 생략이 돼요. 그럼 뒤에 누구만 남게 돼요? 과거 분사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 그렇죠. C번에 interested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does 다음에는 뒤에 누가 많이 온다? 과거 분사가 오는데 이 단어들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es란 단어 다음에 과거 분사를 찾는 문제 혹은 과거 분사를 보여주고 이 does를 찾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런 doe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가 아니에요. 이런 does를 부정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언급해주는 그래서 those who are interested in에서 who가 빠졌는데 이런 구조가 이제 왜 나오고 어떤 단어들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푸는 법은 아시겠죠? 명사 다음에 무조건 동사 골라내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애를 쓰지 않고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기를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성질이 다른 것들이 보기에 제시가 돼 있어요. B하고 C는 여러분들 접속사죠. 그리고 A하고 데이빗은 대명사입니다. 접속사와 대명사가 보이면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누구 자리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접속사가 있다는 건 접속사가 하나 있다는 건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빈칸에 어떤 품사, 즉 대명사를 쓸지 접속사를 쓸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뒤로 쭉 가보세요. 동사 딱 하나만 보이지 않아요? 따로 동사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B하고 C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다는 건 동사가 두 개인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동사 덩어리.
그리고 이제 남은 건 A하고 데이빗인데 A, 데이빗.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A는 주격 인칭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who나 whoever는 뭐 접속사고 데이빗, doe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도 있지만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이때 이제 B하고 C는 지금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쓰지 못하고 A하고 데이빗인데 A를 쓸지 데이빗을 쓸지 이게 주어 자리니까 데이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는 앞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 2개 이상을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 누군가가 언급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죠. 이때의 답은 D번의 does가 정답이 되는 거고 이럴 때 이 does도 이렇게 부정대명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those with a season pass 하면 자, 시즌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 사람들은 will be able to enter the building for free. 자, 건물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도지 다음에 왜 이런 전치사구가 오는지 이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관련 문제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는 다 누구랑 도지랑 관련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도지는 문법적으로 3가지로 불리워진다. 첫 번째, 멀리 있는 것들을 나타내서 지시대명사. 그래서 what are those 하면 저것들이 뭐지? 라는 뜻이에요. what are those 하면 아니면 how much are those 하면 저런 것들은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복수명사를 써서 멀리 있는 것들 여러 개를 같이 언급을 할 때 쓰이면 뒤에 명사가 오면 이럴 때는 지시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What are those books? What are those cars? What are those people?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정대명사. 정해져 있지 않다란 뜻의 부정이지 긍정, 부정, yes, no의 긍정, 부정의 부정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 불특정 다수를 언급할 때 쓰는 게 바로 does고 이게 이제 왜 시험에서 좋아하냐면 지시문, 안내문, 명령문에서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특정한 다수를 언급할 때 이 does를 많이 써요. 앞에 굳이 누군가 앞에 나온 사람이나 사물 2개 이상을 받아 쓰지 않아도 그냥 지시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does가 많이 쓰이고요. Those who take a test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뭐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 정도 될 텐데 이 does가 어떤 구조랑 친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anyone 있죠. anyone도 이 does랑 뒤에 오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does랑 anyone이랑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does는 불특정한 사람 여러 명, anyone은 딱 한 명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이 2개가 같이 보이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수일치. 뒤에 복수가 오면 does, 단수가 오면 anyone을 사용합니다. 일단 누구랑 친하냐? 첫 번째, who랑 친해요. 사람을 언급할 때 does who, anyone who.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관계대명사 주격 who가 생략이 되면서 분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does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많이 옵니다. 지금부터 어떨 땐 과거 분사, 어떨 땐 현재 분사 오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건데 does 다음에 전치사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시문, 안내문, 명령문에서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때 이런 구문이 많이 쓰여서 이 does, anyone 다음에 who, 분사, 전치사구가 어떻게 오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누구랑 친하다?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친합니다. Those who drink coffee are 하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여러 명을 나타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시키는 거 아시죠? does니까 drink가 왔어요. Those who drink coffee are. 그리고 요거 보세요. anyone은 한 명이니까 drinks가 맞죠. anyone who drinks coffee is. 이렇게 써서 이거 시험에서 사실 많이 물어봐요. those who make, anyone who makes.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those who take, anyone who takes. those who are, anyone who is.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does랑 anyone 둘 중에 뭐 쓸래? 이런 문제도 시험에서 물어보고요. 두 번째, 이 모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가 보이면 단수, 복수, 현재, 과거 상관없이 그 일반 동사에 원형에다 ing를 붙이면 돼요.
those who drink coffee are. 여기 과거로 써서 커피를 마셨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those who drank coffee are. 여기서요. who를 빼봐요. 그러면 드랭크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그냥 원형의 ing를 붙여서 those drinking coffee are. 너무 간단하죠. those who take a test, those who took a test. who 빼면 그냥 taking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문. 그러니까 영어는 가급적이면 간편하게 쓰려고 그래요. 구어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who 다음에 주격 다음에 동사보다는 이렇게 분사를 쓰는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anyone도 마찬가지예요. who 빼요. drinks 이게 수식해주는 선행사가 단수니까 drinks가 왔고 과거일 땐 drink겠죠. drinks, drank 상관없어요. 그냥 다 먹어야 된다. anyone, drink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es나 anyone 다음에 이렇게 ing가 올 수 있다는 건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주격 다음에 이렇게 일반 동사가 아니라 진행 시제가 보여서 말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할 때는 주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비동사가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are를 쓰면 were를 쓰면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중인 사람들 여기서 주격 빼고 비동사 보이면 같이 빼면 those drinking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anyone who was drinking에서 얘랑 얘를 빼면 anyone drinking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ing는 주격을 빼고 일반 동사가 보이면 드링크든 드링스든 드랭크든 드링킹이 되는 거고 주격을 뺐는데 비동사가 보이면 주격과 비동사를 같이 빼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남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다음 설명하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바로 누구? 이 does나 anyone 다음에 pp가 오는데 이 과거 분사가 오려면 주격 다음에 동사 구조가 이렇게 수동의 구조가 있다가 주격과 비동사를 빼면서 이렇게 pp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사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contract, 계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한된 지면 안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면 불필요한 부분을 빼서 쓴다. 그래서 those 다음에 interested in을 많이 쓰는 거고 시험에서는요. 이 자리를 비워놔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문제처럼 동사 쓸래? 분사 쓸래? 동사 쓸래? 분사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빈칸 있다고 무조건 동사 쓰지 말고 보기에 하나라도 동사가 아닌 게 보이면 뒤에 가서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빈칸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앞에는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도 보세요. anyone도 마찬가지로 뒤에 분사랑 되게 친해요. anyone who is interested in the contract에서 who 빼요. 그 다음에 is 같이 빼면 anyone 다음에 intereste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oes나 anyone은 who나 분사랑 되게 친하다는 거 지금 살펴봤고요. 요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거예요. those who are faced with에서 who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thos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한 사람들 those who are involved in에서 who가 빠지면 those involved in those who are interested in에서 who가 빠지면 those interested in those who are associated with those who are dedicated to에서도 이런 것들이 빠지면 다 분사만 보인다는 거. 그래서 does가 분사랑 되게 친하다는 거. 이 자리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anyone. 그럴 때는 who are가 아니라 수일치가 돼서 who is가 생략된 거라는 거. 그래서 does라는 단어가 부정대명사로 who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랑 친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이 does가 사물을 언급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물을 언급할 때는 이제 막연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개들을 나타내는데 물건 같은 거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그 지하철 노선마다 그 유실물 센터 있죠. 거기 가면 그런 걸 보관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물건들을 그 고객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계속 거기서 보관해 두진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일정 이렇게 약간 고가 같은 걸 주인이 안 찾아가나요? 그러면 그거를 자선단체에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약관 같은 게 설명이 되잖아요. 뭐 놓고 간 물건들, 방치된 물건들 이런 거 나타낼 때에 이 표현을 많이 써요. Those which are left behind 하면 남겨진 것들.
것들이란 뜻이고 those which are left unattended 하면 방치되어진 것들인데 이 도지 과거분사가 사물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는 지금처럼 which가 생략됐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게 남겨진 것들, 방치된 것들이고 사람을 언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 방치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도지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어렵다 그랬죠. 도지나 anyone 다음에 전치사구가 온다. 이건 왜 그러냐? 주격과 비동사가 빠지고 뒤에 이 전치사구가 보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말고 전치사구가 보호로 쓰이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I'm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졌다.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보호로 사용이 되는 구조에서 주격과 비동사를 빼면 어떻게? 도지 다음에 전치사구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할 때 도지 who are 해놓고 in love 이러다가 이거 빼봐요. those in love 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those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구조 있잖아요. 좀 많이 볼 텐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those 말고 children 넣어보세요. children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communities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들이란 뜻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어떤 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주변국들이 되게 피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외신에서 설명할 때 countries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those on duty 근무 중인 사람들, those on leave 휴가 중인 사람들, those with a pass 허가받은 사람들 이때 누구도 가능하다, anyone도 가능하다. 그런데 those랑 anyone이 같이 보이면 수일치로 풀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배웠으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이죠 여러분들. they도 있고 anyone도 있고 every도 있고 those도 있는데 저는 보자마자 하나 빼요. 누구? C. 이 녀석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혼자 못 쓰여요. 그리고 they는 앞에 나온 누군가를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용할 수 없고요.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거 who랑 되게 친해서 불특정한 사람을 언급하는 건 anyone이나 those인데 이거 같이 보이면 뭐 어떻게 풀어라? 수일치로 여기 who 다음에 누가 왔어요? wish라는 복수동사 왔죠. 그래서 답은 D번에 thos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anyone을 쓰고 싶으면 여기 wishes,가 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래서 답은 David, those who wish가 된다는 거. 그래서 local art festival에 참석을 희망하는 그 불특정한 사람들은 요구 받습니다. purchase tickets. 자, 티켓을 구매하도록 어디에서? 타운홀에서.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접속사가 하나 보이잖아요. whoever. 그런데 여기 접속사를 과연 쓸까요? 전치사 for 다음에 접속사 쓰려면 뒤에 동사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분사만 바로 왔죠.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찍는 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필요해?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A나 B, 댐이나 힘을 쓰는데 댐이나 힘을 쓰려면 요거는 앞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 2개 이상 힘은 남자 1명을 받아 쓰는 건데 뭐 받아 쓸 게 있어요? 회사는 has a list of available positions on its website. 웹사이트에 지금 여러 가지 비어있는 공석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들이나 해석을 하면 되게 아름답지만 댐이나 힘이 앞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 앞에 나오는 누군가를 받아 쓰는 건데 댐이나 힘이 앞 문장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목적격은 뒤에 이렇게 분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건 답이 데이빗 도즈고 불특정한 사람들 여러 명을 나타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리들의 명단이 웹사이트에 있다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고요. 이거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도즈 다음에 who 다음에 뭐 한 sick 정도가 됐겠네요. 그러다가 who 빠지고 ing가 붙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 세 번째 보죠.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전치사 for 다음에 목적어 필요한 자리인데 일단 C번에 whoever 이 녀석 접속사죠. 여기 접속사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뒤에 동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댐이나 힘은 앞에 나온 누군가를 받아 써야 되는데 자, 시의회가 신속하게 승인했습니다. 법안을. 근데 그 법안이 뭐냐면 Improve Accessibility to Public Buildings.
그 공공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개선시키는 법안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윌체어에 있는 사람들, 윌체어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댐이나 힘을 쓰려면 앞문장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2개 이상일 때 댐, 남자 1명일 때 힘인데 언급되어 있지 않죠? 요럴 때 답은 도즈고 원래 문장은 도즈 다음에 아가 있다가 생략이 돼서 those in wheelchairs, 그러니까 윌체어를 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볼까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those, everyone, whoever, anyone.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보기를 보고 누구 자리인지에 대한 판단. 왜냐하면 지금 다른 품사 하나 있죠. 10번은 접속사입니다. 나머지 거는 대명사인데 저는 이 문제 풀 때 접속사와 대명사가 있으면 문장의 동사 개수부터 확인해봐요. 아하, 동사 하나 있고 동사 2개 있네. 근데 2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접속사로 쓰이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누구? C번의 whoever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쌤 이거 anyone 찍으면 안 돼요? 해석 아름다운데? 해석은 아름다운데 anyone을 찍으면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lives와 스위치 되니까 anyone을 찍으면 여기 동사 하나, 이 동사 2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죠. 이런 식의 스타일이 킬러 문항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거 whoever 뭡니까? 이렇게 ever로 끝나는 것들은 접속사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동사 2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면서 두 번째, 자기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명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 기능, 접속사의 기능과 두 번째로 본인이 속한 문장에서 명사의 기능, 즉 주어나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 예문을 보세요. Whoever is selected, 누가 선택되어지든지 간에. 지금 이 whoever는 말입니다.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이 되면서 동시에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와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select란 단어의 목적 안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select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뒤에 있는 주어 동사와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ever는 접속사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동사를 일단 2개를 연결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속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성질을 가진 게 또 누가 있어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간에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뭐 복잡하게 복합관계 대명사야 무슨 절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기를 봤더니 each, everyone, whoever, anyone 지금 접속사도 보이고 대명사도 보이는데 제일 먼저 보기에 다른 성질이 보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문장의 동사 개수 하나, 둘, 동사 2개구나. 그럼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답은 whoever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whoever is chosen for the award, 상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5,000의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은 C번의 whoever가 정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anyone, those, 그리고 whoever 같이 보이면 틀리지 않겠죠. 보기를 먼저 볼 것, 누구 자리인지 확인해 볼 것. 만약에 접속사가 필요하면 보통 whoever가 답이고 그렇지 않고 anyone과 those가 함께 보이면 뒤에 who나 분사나 전치사구랑 친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이 문제 풀어보세요. 아까 막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강의. 이거 고득점자들도 많이 틀린다고. 왜냐? 우린 자꾸 이거 해석으로 풀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A 찍으신 분. 꽤 많죠? 데이빗. 꽤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merchandise라고 보이죠? merchandise.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불가산 명사예요. each나 one은 여러분들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카운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가 나왔는데 each나 one 쓰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건 자꾸 한국말 해석으로만 풀어서 문제가 됩니다. 즉 품사하고 조건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형용사 대명사고 얘는 단수 가산 명사를 셀 때
그리고 every는 형용사라 주어가 안 되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고 one도 형용사 대명사인데 얘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데 여기 지금 누가 왔어요? 불가산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A하고 데이빗은 아예 전제 자체가 안 돼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A, 데이빗 안 되고 그럼 B번에 every는 형용사니까 안 되면 답은 all인데 all 다음에 is 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all은 품사가 부사와 대명사와 형용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명사 빼고 다 꾸며줘도 되고요. 명사도 꾸며줘도 되고 그리고 대명사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근데 이 단어가 복수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불가산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ll of the cars 이러면 are를 쓰는데요. all of the money 이러면 누굴 쓴다? money 셀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is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ll은 부사와 대명사, 형용사로 쓰이고 복수뿐만 아니라 불가산을 꾸며준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관련 어법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체 중에 일부분을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 있는 단어들 보이죠? 얘네들은 다 품사가 대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단어들 명사 앞에서 명사를 직접 꾸며주면 형용사, 근데 혼자 쓰이면 대명사. 그러니까 품사가 두 가지예요.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는데 전체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요만큼 중에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일부분을 표현할 때는 얘네가 문장의 맨 앞에 대명사로 갑니다. 근데 여기 수라고 써 있는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신하고요. 양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를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수와 양을 모두 대신하는 것들이 바로 all, more, most, some, any, half, none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 요건 양, 요거는 둘 다 대신하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낼 때는 문장의 맨 앞에 대명사로 얘네를 먼저 쓰고 of를 써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명사를 쓰기 전에 반드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써줘야 돼요. 이 한정사의 역할이 바로 그 세밀한 구체적인 걸 담당할 때 씁니다. 그래서 더를 붙이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this, that 이것 저것 아니면 these, those 이것들 저것들 아니면 소유격을 붙여서 써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가진 차 중에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one of the cars, one of the cars, one of these cars, one of my car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셀 수 있는 가산 명사가 오면 이 앞에 있는 수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될까요, 여러분들? Much of the car, my cars 이거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여기에 수에 관련된 대명사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much, a little, little 여기 못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수와 양을 다 나타내니까. 그런데 이제 불가산 명사 볼게요. blank of the, this, my, mail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이 mail이 불가산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수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못 써요. both of the mail 안 되고요. 여기 보면 many 이런 거 안 되고 each, one, two, three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불가산 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양이나 아니면 수와 양을 함께 쓰는 단어들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와 양을 다 쓰기 때문에 all of the cars, all of the mail, is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수와 양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말입니다. 뒤에 명사가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 취급을 하고요. 불가산 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을 해서 이 다음에는 is도 되고 a도 돼요. 그러니까 is가 되려면 뒤에 불가산이 오는 거고 a가 되려면 복수 명사가 오는 건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왔을 때 1번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면 of 앞에 대명사의 수일치를 시킨다. 여기 이렇게 복수 왔잖아요. 그러면 수일치를 앞에 있는 대명사에 시켜서 many of you 다 두 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a를 써요. 그런데 one이나 each는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is를 쓰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one이나 each는 무조건 이렇게 동사만 보는데 전제 조건이 반드시 여기 누가 와야 된다?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여기 불가산 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각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되지 불가산 오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거 예문을 하나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One of the cars, each of the cars, 그 다음에 is 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아래 대명사는 절대 한국말로
모두니까 더 많은 거니까 대부분이니까 2개 이상이겠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수일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동사, 불가산이 오면 단수동사, all, are, is, more, are, is, most, are, is, some, any, have, none 뒤에 is, are 다 됩니다. 이 단어들은 수와 양을 모두 대신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복수가 오면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동사, 불가산이 오면 단수동사 온다는 거. 이거 정말 많이 틀립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3번이 토익 시험 중에서도 킬러 문항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고로 높은 거고요. 이거 직접 문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of the rooms is 나왔는데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오면 수일치를 앞에 있는 대명사에 일치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B는 형용사라 안 되고요. A하고 C는 왜 안 되냐? 얘네들은 most, all은 수와 양을 다 나타내는데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 취급을 해야 돼서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복수명사 왔을 때 앞에 있는 대명사의 수일치를 할 때 단수 쓸 수 있는 건 D번에 each밖에 없습니다. each of나 one of는 복수명사, 단수동사라는 거. 답은 데이빗 each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말씀드렸죠? one of나 each of 다음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복수명사가 와서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보기 중에 명사이면서 복수인 거. 얘도 명사, 얘도 명사인데 복수명사인 건 누구밖에 없어요? 데이빗밖에 없죠. responsibilities. 그래서 그의 업무들 중에 하나가 방을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다.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예시 3번 보세요. 블랭크 다음에 of 다음에 schools,라는 복수명사가 왔어요. 복수명사가 오면 수일치를 앞에 있는 대명사에 시키는데 여기 are라는 복수동사가 왔죠. 그러면 of 앞에 대명사 중에 복수를 나타내는 걸 써야 되는데 형용사라 안 돼요. much는 양에 관련돼서 셀 수 없는 명사를 대신할 때 쓰기 때문에 안 되고, 요건 형용사라 안 되고, 이거는 부사라 아예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데이빗, most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골라보세요. each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단어 furniture가 불가산입니다. 불가산 명사를 우리가 each로 쓸 수 없잖아요. 안 돼요. one도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one of나 each of는 뒤에 반드시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불가산 오면 안 돼요. every는 형용사는 안 되고, all 되죠? all, more, most 이렇게 수와 양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복수명사 오면 복수동사지만 지금처럼 불가산이 오면 단수동사 쓸 수 있다. all, more, most 뭐 이런 단어들 절대 한국말로 풀지 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답은 C번의 all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킬러 문항을 이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틀리지 않는 법, 반드시 어려운 개념일수록 예문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one of, each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지 말고요. one of the cars is, each of the cars is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all, more, most 이런 단어들은 뒤에 복수명사면 복수동사, 불가산이면 단수라 그랬죠. 예문 외워두세요. all of the cars are요. cars가 복수니까. 하지만 all of the money is, most of the money is, more of the money i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할 때는 혼동되는 보기가 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 all, every 이런 거 할 때 all은 복수, every 단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ll은 품사가 부사와 대명사와 형용사로 쓰이고 복수나 불가산을 꾸며주고, every는 형용사로 쓰면서 단수 전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all 부대형 복불, every는 형용사로 단수를 꾸며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 버전이 있고 디지털 버전이 있는데, 아날로그 버전은 틀린 문제 다른 데 옮겨 놓고 왜 틀렸는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놓는 거예요. 일기 쓰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사진 찍듯이 자기가 틀린 문제를 써놓고 사진을 탁 찍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있죠.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이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에 사진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시험 당일날이나 시험 전날 그것만 쫙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굳이 이렇게 일일이 막 그렇게 쓸 필요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디지털 세대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틀린 문제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같이 정리를 여러분들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나오는 기본 유형은 매달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최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나오는 유형이나 아니면 킬러 문항 정도만 잡아두신다면 해커스 인강이나 해커스 책을 통해서 아주 충분히 좋은 실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제가 장담 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더 멋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